그 인공지능이 하는 이야기들을 사실 구술로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안녕하세요. 저는 춘철학연구소에서 소장직을 지낸 허준구라고 합니다. 구술이란 쉽게 얘기해서 아주 단적으로 얘기해서 이야기 자체가 구술이 됩니다. 우리가 구술을 한다고 하는 것은 즉 이야기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인간은 이제 우리가 원시 시대부터 지금까지 언어를 구사를 해온 동물들입니다. 그러니까 원시 사회에서 사냥을 할 때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짐승을 잡을 수 있을지 이야기를 할 때 보면 너는 저쪽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소리를 지르면서 나왔으면 좋겠다 라고 한다든지 이야기를 듣고서 상대방이 이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원래 원시 사회부터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계속 서로 전달해 왔고 전통도 생기고 전통 속에서 우리가 같은 인간에 대한 이해의 출발점이 바로 이야기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술 체록은 말 그대로 이야기를 글로 옮겨놨을 때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저건 내가 알고 있었던 사항들이고 나도 동일한 경험을 했었는데 하면서 그 구술 체록의 내용들을 하나하나 자기의 경험에 비추어 보기도 하고 자기의 생애사에서 느꼈던 부분들을 연결을 시킵니다. 그걸 우리가 기억의 복원이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그러한 기억의 복원들이 한 사람이 아니고 여러 사람들이 같이 동일한 기억에 대한 복원이 이루어지면 공동의 기억 또는 집단 기억이라고 하는데 즉 각각의 기억이면서 모든 사람들 공동의 기억 속으로 남아있는 형태, 그것이 바로 구술 체록이 역사를 보존하고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술 체록이 이제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 역사의 기록으로 남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우리가 제주에서 있었던 4.3 사건 같은 경우에는 역사의 기록으로 전혀 남아있지를 못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현장으로 달려가서 그 현장 속에 관계됐던 분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속에 남아있었던 기억들을 떠올리게 하고 이야기를 통해서 그러한 부분들이 제주 4.3 사건이 어떻게 진행이 됐고 어떠한 방식으로 사람들이 희생됐으며 어떤 식으로 우리가 거기에 대응했는지 이런 부분들이 재구성되게 되었죠. 그래서 우리가 구술한 분들의 기억을 통해서 우리가 제주 4.3 사건을 역사의 표면으로 떠올릴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한국전쟁을 통해서 보면 구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춘천에서 있었던 춘천 3일간의 방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그 6.25 전쟁, 즉 우리가 한국전쟁에 참여했던 춘천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그 3일간에 어떤 일이 벌어졌었고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그러한 것들을 소상하게 알 수 있었던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우리가 역사의 문헌 중심으로 되어 있는 이런 기록 중심의 그 역사를 좀 더 세분화하고 섬세하게 만드는 그러한 중요한 장치가 구술 체록 안에는 내재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술 체록이 왜 중요한지를 그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충분하게 생각해낼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적으로 어떤 사실관계를 따져 들어가면 맞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같은 이야기들을 여러 사람들이 했을 때 그 안에는 공동의 기억이 있습니다. 집단 기억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하다 보면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씩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듣다 보면은 이게 맞는 얘기인가? 이런 생각이 좀 들을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 사람 이야기 들어보고 또 다른 사람 이야기 들어보고 또 다른 사람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그 안에는 동일한 기억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이 이야기가 진실되구나
이렇게 느끼게 되는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술 연구자의 눈으로 봤을 때 이 역사의 주인공들은 그냥 일반 사람들 이야기죠. 그래서 뭐 일반 사람들이 먹었던 조선시대의 왕의 밥상의 이야기가 역사 속에 남는 것이 아니라 조선시대 때 일반 사람들이 먹었던 보통 평범한 밥상의 이야기지만 그 밥상의 이야기가 결국은 우리의 역사 속에 정확하게 올라오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내가 주인공이고 우리가 역사의 주인공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방법이 구술체록을 통해서 가능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한인으로 해외 이주를 나가셨던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6.25 한국전쟁 당시에도 우리가 잘 몰랐던 부분들을 구술 증언을 통해서 한국전쟁에서 빠졌던 부분들, 이런 것들이 채워지기도 했고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사건, 사고 같은 경우에 TV 방송도 있던데요. 범인을 잡는데 어떤 사람이 나와서 그 증언을 해줍니다. 구술을 통한 증언을 해줌으로써 범인을 잡는 데 결정적인 단서를 준다든지 이런 것들이 구술을 통한 실제 사례로 보여지는데요. 구술체록을 하는 데 있어서 제일 주의해야 할 점은 제가 봤을 때 상대방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을 꼭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저 사람이 뭐 관심도 없는데 내가 이 얘기를 해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마음이 안 들게 하려면 그분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것을 넘어서 그분이 되어야 하는 그런 것들이 구술체록의 노하우라 그럴까요? 내가 그분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아주 경청을 하면서 구술체록을 하신다면 100% 성공을 확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인공지능이 하는 이야기들을 사실 구술로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인간은 이 감정, 정서적인 부분을 가지고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인공지능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완전히 제거된 상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구술이 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간만이 가지고 있었던 이런 정서적인 유대, 그게 바로 구술의 힘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내가 그 이야기를 들어서 이해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과 내가 같은 경험을 했거나 또는 같은 집단이거나 이러한 것들에 대한 공유적 정서거든요. 그것이 구술만이 가지고 있는 힘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오늘 우리가 강의를 통해서 계속 공부를 해왔는데요. 앞으로 우리 1인 미디어의 출연도 아주 다양하게 되면서 쉬워졌잖아요. 이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이 이야기 구조를 직접 잘 만들어 보시면서 나도 1인 미디어가 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역사의 주인공으로서 남을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 발전되신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해드릴 수 있는 가장 좋은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구술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경험에 대한 기록 자료가 하나씩 모여서 역사적으로 큰 힘이 되었던 것처럼 앞으로도 여러분의 작은 이야기 하나가 더 좋은 세상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